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1번째 절기 소서입니다. 소서는 작을 소자와 더울 서자가 합쳐진 말로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하지가 여름의 시작이라면 소서는 무더운 여름 더위가 몰려오는 때면서 또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소서 무렵에는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 때문에 피로와 무기력감이 쉽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주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소서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엔 과일 단맛이 가장 강한 시기라서 1년 중 과일이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탈수를 예방하고 또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꼭 챙겨 먹는 소서 음식이었습니다. 또 이맘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서 밀을 이용한 부침개나 수제비, 국수 등 다양한 밀가루 음식을 해먹는데요. 이 역시 열을 내려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제철 생선, 민어입니다. 여름 민어는 산란기를 앞두고 몸집이 커지고 또 기름이 풍부해지는데요.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돌게 하고 배뇨를 도와줘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곤 했습니다. 회로 먹는 것도 좋고 또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도 참 좋겠죠. 소서에도 이렇게 더운데 대서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제철 과일과 음식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도서관이 기류의 인문학 사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인문 강연과 탐방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상주도서관은 이번에 미음 완보, 선조들의 삶을 따라라는 주제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8월 17일 국악은 젊다, 처음 만나는 우리 소리 강연을 시작으로 국악의 우수성, 전통 한옥의 정원 이야기, 조선의 르네상스 정조시대 들여다보기 등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강연과 탐방, 후속 모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영주 관장은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주도서관은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에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선정돼 운영한 바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인문독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사항은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초중학교 학부모까지 일주일간 총 6회에 걸쳐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2021년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는 상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안내하고 상주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으로 상주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아이들은 상주의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100여 명의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실행 가능한 의견들은 상주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명실상조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상주시장이 상표권을 부여해 소비자의 인지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 및 시행됐는데요. 명실상주의 의미는 알려진 이름과 실제의 내용이 서로 꼭 맞는다는 명실상부와 상주를 합성한 것으로 농업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 품질, 이름값 하는 상주시를 의미합니다.
또 이미지를 보면 어질고 현명한 성인과 함께 세상에 나타난다는 상상의 새, 봉황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8가지 짐승의 좋은 형상만 갖추고 있어 상주시에서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됨을 나타냅니다. 현재 이 명실상주는 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쌀과 포도, 사과, 오이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20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주시에서는 승인단체를 대상으로 세부 품질 기준 적합성, 규격화, 모양, 당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전문 품질관리 요원을 배치해 상주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더운 여름철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초등학교 정문 앞 버스 승강장 4개소를 우선으로 에어커튼 7대를 설치해 이용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은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센서 작동 방식을 보완해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이 의자에 앉으면 센서가 감지해 바람이 불어나오고 자리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또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설치했으며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되도록 하는 에너지 전략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에어커튼 도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교통복지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기양서원 복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상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효령문화원이 주최하고 지덕사와 청권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경대학교 이복규 교수, 상주향토문화연구소 김상호 위원과 상주박물관 김주부 학예연구사의 기양서원의 역사와 복원 필요성, 서원 문화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후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상주에는 총 20개소의 서원이 있었다고 전해오는데 1872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돼 그동안 13개소를 복원했고 나머지는 아직 미복원 상태입니다. 기양서원은 1810년 영남 유생들이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에 건립해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위패를 모셨던 곳으로 1872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돼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령문화원 이수원 원장은 기양서원의 복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양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상주의 역사, 전통문화와 정체성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자전거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상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관제요원 A씨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경에 상산로에 있는 PC방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품 자전거 사진을 전송받아 공조했는데요. 이길 오전 12시 21분경 야간 CCTV 모니터링 중 전송받은 사진과 유사한 자전거를 모동면 소재지에서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것을 관제하고 관할 지구대에 통보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2,099대의 CCTV 통합관리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의 범죄 취약 지역의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냉림동 소재 냉림 빗물펌프장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동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공하수도로 유입된 빗물을 즉시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도시 침수 예방시설인데요. 상주시는 현재 냉림과 복룡 빗물펌프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빗물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기 전에 사전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냉림 빗물펌프장은 상주시 동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분당 1100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시설로
상주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지난 2022년에 준공됐는데요. 이번 가동은 7월 4일 9시 30분에 발령된 호우경보에 따른 조치로 새벽 시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동해 도시침수 예방에 철저히 기하고자 했습니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재해 상황을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시민분들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388 청소년 의료지원단에서 약품을 지원받아 관내 9명의 청소년들에게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은 민간 조직으로 위기 청소년 발견 및 의뢰, 일시 보호, 긴급 구조, 청소년 지원 및 보호 활동의 역할을 하는데요. 관내 24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지원단은 발견 구조 지원단, 의료 법률 지원단, 복지 지원단, 진로 취업 지원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약품 지원은 의료 지원단인 소망약국에서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 시기에 필요한 영양제와 세종의 상비약이 함께 지원됐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오기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자발적 민간조직인 1388 청소년 지원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주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주시 청소년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중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 등 강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생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이와 같은 화재를 진화하는 데 소모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협의, 피난계단에서 먼 곳에 설치, 일정 단위별 격리 방화벽 구획, 24시간 감시용 CCTV 설치, 초기 대응용 질식 소화포 충전 장소 인근 비치 안내 등입니다. 백승욱 소방서장은 최근 전기 차량 상용화에 따른 충전시설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함창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사업의 하나인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영양제 지원 사업은 2022년 아동 청소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자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기획됐는데요. 지난해 관내 저소득 아동 청소년 45명에게 1년치 종합 영양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 구급함을 준비했는데요. 고동람 장학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했고 관내 업체인 중앙약국에서 도매가루 구급함을 지원해 관내 53명의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은청면에서는 7월 4일부터 5일 동안 내린 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응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은청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호우가 잦아든 7월 5일 이른 아침부터 토사 유출로 인한 군도 28호선 피해 현장을 찾아 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는데요. 남정옥 은청면장은 면민의 안전을 위해 피해 취약지역 등 사전 순찰을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계속될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